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가 성공하려면 대체 뭐가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아주 흥미롭게도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을 걷고 있는 네트워크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기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특히 웹3처럼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주제 앞에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 바로 포모라고 하죠.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네트워크는요, 정말 극과 극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는 누구든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추는데 모든 걸 걸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거대한 국가 권력이라는 시험대 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인터링크의 아주 쉬운 접근법부터 시작해서요. 다음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마주한 거대한 도전. 그리고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던지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찌 보면 아주 근본적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그 시간이 온전히 나를 위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올린 사진, 누른 좋아요 하나하나가 전부 플랫폼에 배를 불리는 데이터가 됐죠. 그런데 인터링크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활동, 아니 그냥 접속해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고 그 모든 기록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웹3가 꿈꾸는 사용자 중심 경제의 핵심 아니겠어요? 참여하는 방법도 정말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어놨어요. 뭐 복잡한 코드를 알아야 하거나 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매일 앱에 들어와서 출석 체크하듯이 습관처럼 몇 가지 간단한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시장에 나오면 그때 시작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초기 사용자들은 매일매일의 이 작은 행동들로 나중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참여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온체인 기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냥 게임에서 점수 모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은요, 미래에 내가 바로 이 네트워크의 진짜 초기 기여자다라고 증명해줄 절대로 위조하거나 지울 수 없는 디지털 이력서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 생태계가 엄청나게 커졌을 때 바로 이 기록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줄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 하나가 인터링크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중 딱 몇 분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되는 곳에 한번 써보지 않겠냐는 아주 부드러운 제안인 셈이죠.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습관을 바꿔서 미래의 가능성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험대에 오른 네트워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인데요. 이들이 마주한 시험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바로 지정학적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요, 이 파이 네트워크의 이름을 딱 집어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는 엄청난 악재잖아요? 주가 폭락하고 난리가 나야 정상인데 정말 흥미롭게도 커뮤니티는 이 사건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이걸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파이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국가가 공인해준 역설적인 칭찬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작은 프로젝트라면 거대한 국가가 굳이 나서서 경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걸어왔던 길을 떠올립니다. 중국 정부가 수년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결국 막았나요? 못 막았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정부의 이런 억압이 오히려 비트코인은 중앙에서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전 세계에 광고해 준 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가치가 더 올랐다는 거죠.
이야,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흩어져서 움직이는 네트워크는요, 중앙에서 억지로 통제하려고 꽉 누를수록 오히려 그 통제에서 더 유연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웹3가 가진 힘이고 저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전혀 다른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두 사례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인터링크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생태계로 쉽게 끌어들일까라는 내부의 성장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파이 네트워크는 외부에서 오는 이 거대한 압력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라는 외부의 생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결국 이 두 네트워크는요, 미래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조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어떤 외부 압력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구나 쉽게 들어와 함께 할 수 있는 개방성이죠. 어쩌면 진짜 현명한 방법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탐색하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탈중앙화라는 거대한 실험의 힘을 경험하고 또 인터링크에서는 내 매일의 작은 습관이 가치로 쌓이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다가오는 웹3 시대의 기회를 가장 폭넓게 그리고 가장 현명하게 잡는 방법이 아닐까요?